부동산 규제 네. 완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세금 관련 규제는 많이 풀었어요. 근데 소개했습니다. 드디어 네. 이제 뭐 풀고 또 풀어서 남아있는 규제가 별로 없어 보이고 네. 그저께 정부가 대대적인 걸 내놓았는데 이틀 만에 서울시가 오늘 그 35층 룰까지 풀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맞장구를 친다, 뭐 장군 멍군이다. 마치 큰 틀에서 어떤 이게 계획화돼 있는 것처럼 규제 완화가 너무나 빠르고요, 속도가. 네. 일단 폭도 굉장히 큽니다. 작년에 우리가 세금 관련 규제 다 우리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었죠. 네. 이제 우리 세금은 부동산 세금 덩어리다. 살 때 취득세, 갖고 있을 때 재산세, 종부세, 팔 때 양도세 거의 다 풀었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은 이거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존 1주택자 모든 것이 동일하게 됐다. 예,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느닷없이 연초에 나오는 것이 규제 지역을 푸는 건데 그렇죠. 규제 지역은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용산. 남기고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규제 지역을 푸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령 강북에도 이제 LTV라고 하죠. 서울 강북 아파트도 집값 대비 70%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80%까지 네.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오. 1주택자라 하더라도 LTV를 30%까지 또 땡길 수가 있어요. 대출을.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이제- 있더라도 이 대출 규제가 거의 이제 왜냐면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강남 3구와 용산구 남겨뒀잖아 하겠지만요. 여기는 약간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작년에 15억 이상 주담대 안 나오는 건 풀었잖아요. 네. 근데 15억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그 시절에도 강남 아파트들은 20억짜리, 30억짜리 거래가 됐거든요. 이거는 캐시로 20억이 있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이 지역은 솔직히 물론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은 뭐 규제와는 상관없는 지역이라고 본다면 네. 거의 모든 규제들이 다 풀렸고 남아 있는 게 지금 DSR. 네, 지금 네. 도킴님도 어차피 예. DSR에 다 걸리는 거 아닌가 네. 하셨습니다. DSR 정도 40% 하나 남은 겁니다. 예. DSR 40%가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게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믿는 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LTV를 DSR 안 걸리고도 최대치로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세 9억 밑에서는 DSR도 지금 없이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식이 이제 겹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뭐 어쨌거나 남아 있는 규제는 이제 DSR 그 다음에 재건축 쪽으로 가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정도. 근데 이것도 많이 부담을 덜어줬죠. 네. 예, 그런데 뭐 그 정도가 남아 있다. 안전 진단도 거의 우리가 그때 한 했죠. 것처럼 네, 다 했죠. 풀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서울시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35층 층고 제한을 네. 이게 한 7년, 8년 동안 돼 있는 9년 거를 만에 풀었어요. 9년 만에 네. 이제 풀립니다. 서울시랑 국토부랑 약간 물밑 협상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앞서 있었을까요? 제가 뭐 장군 멍군 있었겠죠. 예, 뭐 네.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남은 게 토지거래 허가고요. 강남 쪽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토지거래 허가 주격은 집을 살 때 꼭 들어가서 사야 돼. 살 거주밖에 안 네네. 되는 그것도 푸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면 행정주 규제까지도 다 풀리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DSR 하나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어떻게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예, 만약에 이것도 풀릴 풀린다면- 것 같습니다. 이것도 풀리게 되면 강남 쪽에서는 훨씬 더 여유가 많겠죠. 네. 예, 룸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강남 3구를 묶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회적으로는 강남 3구마저도 또 열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규제 쪽은 이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평론가님 말씀 계속 들으면서 궁금해진 게 네. 규제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푸는 이유가 거래 절벽이니까 좀 거래 좀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규제 때문에 그동안 못 샀는가? 그것보다는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못 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금리가 계속 고금리 유지되면 규제가 이렇게 풀려도 거래가 이렇게 올라갈까? 이런 의문이 근데 들어요. 그런 의미 들지만 제가 이제 올 한 해를 뭐 리포트도 썼지만 집값 하락이 뭐 연속적으로 되는 해고 뭐 하여간 연중 바닥을 찔 거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늘 세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집값은 첫 번째가 규제, 예. 두 번째가 금리, 세 번째가 경기예요. 아. 일각에서는 공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공급은요. 그때 따라 오히려 달라요. 유동성에 따라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돈 대비 공급이 많냐, 돈 대비 공급이 적냐지 공급 자체가 그렇죠. 절대 규모가 아닙니다. 아닌 거죠. 작년에 무슨 얘기했었어요? 서울 입주 물량 없다. 집값 이것 때문에 뭐 급등한다라고 했는데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냐 적냐는 가구 수가 아닙니다. 돈이 많을 때는 그거보다 공급이 더 많아야 되고요. 지금은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소위 말하는 중요 변수가 아닌데 규제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떨어지면 하나 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규제 완화를 하나 받으려면 더 떨어져야 돼요. 그 떨어지고 나면 규제 완화해 주세요 하나 없고요. 또 떨어지면 규제 완화해 주세요 없고요. 그래서 모든 규제를 다 풀었을 때가 바닥인데 근데 이번에 확 풀었네요. 너무 이번엔 많이 다 바닥을 거죠. 쳐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규제는 없어요. 그럼 방금 우리 어마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때문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맞습니다. 근데 여기 상황에서 아직은 뭐 그 누구도 예상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라도 잡히는 모양새가 나와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리 인하는 아닙니다만 동결이라도 금리 동결이라도 신호를 주게 된다면 시중 금리는 먼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의 집값을 안정시킬 재료가 있었는데 두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지금 규제가 완전히 네. 없어지니까 이제 금리랑 경기 두 개 남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더 속된 말로 좀 빡세지죠. 네, 금리가 지금 오를 거야, 안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왜 올립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올리는 네. 건데 물가가 만에 하나 유가 폭락 뭐 이래서 잡히기라도 한다면 물가가 그러면 중앙은행이 경기 망치도록 금리를 올리지도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이게 또 다시 올라갈 요동칠 수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 규제를 이렇게 싹 다 해줬지? 싹다 푸는 예, 몇 그래서- 가지 정도 갖고 있지? 그렇죠.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